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작은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채널명을 드디어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명을 정해주세요 라는 이름 없는 이름으로 살아간 지 거의 6개월, 이제 7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드디어 제가 정했습니다.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새 이름은 연유입니다. 그렇게 호들갑이 떨더니 결국 정해진 이름이 연유냐 할 수 있으신데요. 제 이름에다가 뉴가 된 건데요. 최근에 김성인 님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추천해주신 이름은 조금 다른 이름이긴 한데 매일매일 하는 게 다르고 어디서나 뭔가 새로운 나를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퍼뜩 생각이 난 거죠. 뉴 이름이면서도 이름은 아닌, 이름 같지 않은, 사실 이름 같기도 하죠. 그렇게 됐네요. IONUW 연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름이 뒤에 딸려올 영상이랑도 잘 맞는데 저의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 있게 도와주는 취미들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저와 함께 오늘의 영상 보러 가시죠. 오늘 좀 색다른 앵글이죠. 뭔가 항상 너무 이렇게 얼굴 대빵만하게 나오게 찍어가지고 오늘은 좀 키워봤어요. 제 몸뚱아리를. 아오. 제가 엄청난 집순인 건 모두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영상을 봐줬으면, 아니면 나를 알면. 저는 엄청 누워만 있기도 진짜 잘하고, 근데 또 집에서 안 심심하게 뭘 계속 많이 해.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도대체 얘는 집에서 뭘 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취미는 전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전 약간 취미가 탁 꽂힌다? 그럼 그걸 확 파거든요.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막 파잖아요. 새로운 게 생겼다고 해서 앞에 취미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팍슝 가고 여기도 팍슝 가고 여기도 팍슝 가고 팍슝 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취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취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최근에 빠진 취미는 뭐냐?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보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바로 뜨개질인데요. 그 앞에 뜨개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실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우선 그때 샀던 실들로 이렇게 연습을 다 했고요. 이걸 해서 이제 뭔가 나도 실체가 있는 걸 떠보자 해서 제일 기본 중 기본은 뭐다? 튤립 뜨기다. 그래서 튤립 카드 지갑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되게 커져가지고 이 알 수 없는,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이거가 됐고요. 파우치를 하기에는 좀 작고 카드 지갑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하여튼 뭐 이런 게 완성됐고요. 두 번째는 이거 헤어밴드. 짠. 이 헤어밴드도 만들어 봤고요. 아야. 그리고 저는 항상 있는 걸 그대로 하기보다 나만의 무언가 새로운 걸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뚜껑도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무늬, 이런 동글동글 무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한번 해봤던 거고, 물론 스킬은 아직 그 정도 안 되지만서도. 그리고 이제 배색 뜨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뜨기 해본 거예요. 이거는 해보면서 엄청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라서 밑에서 위로 갈수록 막 뜨는 방법도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왠진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코보다 위에 코가 한 코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엄청 쭈글쭈글해요. 다 말려 들어가고 여기도 울퉁불퉁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또 저는 도트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뭐 도트 찍기야 누구나 하겠지만 테피스트리 도안도 만들어서 제 걸로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다른 뜨개 이런 창작물들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뜨개 도전하는 영상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많은 천만 뜨개인 분들께서 이제 그분들이 다이소 걸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시고 맞다 싶으면 이제 실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사면서 우와 뭔가 이렇게 장비병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저 장비병 진짜 많거든요. 사실 이것들 보면서 조금 눈치챘겠지만 이 실은 다이소 실이 아니야. 다이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색감이다, 그죠? 그럼 도대체 그 실들은 어디서 났냐? 짜잔. 하하. 네. 아이고, 이게 다 실이에요. 아니, 이게 보니까 이거 좀 쓰긴 썼는데 이게 30g이고 이게 60g짜리거든요. 근데 후기에 보니까 30g은 너무 작다고 뭔가 작품을 하려면 60g을 사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뷰에, 후기에. 그래서 진짜 안 쓸 것 같은 색깔들은 30g으로 몇 개만 담고 60g으로 그냥 쓰겠다 싶은 색들을 샀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짱. 코바늘도 샀어요. 근데 이건 얼마 안 했어요. 물론 실도 얼마 안 했어요. 실도 싸긴 싼 거예요. 절찬리 뜨개질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짠! 레진. 작은 것들도 있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사진으로 띄우면 되겠죠? 레진 아트. 레진은 되게 오래 했거든요. 언제부터 했더라? 그렇게 되게 오래까지는 아닌가? 20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이제 막 레진 아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찾아보다가 당장 주문 갈겨! 해가지고 샀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어본 레진은 요거고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UV 레진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파생된 결과로 몰드 만들기까지 손을 뻗었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근데 레진을 만들 때도 되게 레진만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마이크가 언제부터 꺼져 있었지? 여러 가지가 섞인 레진인데요. 레진, 기본 레진에 그림 그려서 넣고 그리고 또 아크릴로 만들어서 넣고 뭐 이것저것.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는 레진 그리고 2-1 실리콘 몰드 까지였고요. 특히 레진 아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레진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꾸미는 부자재들이 되게 무궁무진한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레진에 접근하기가 쉬웠다. 왜냐? 저는 3번 셀프 네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네일 아트랑 레진 아트랑 만나는 지점이 많아요. 대부분? 아니 그냥 전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바르는 거 말고는 그런 꾸미는 용품들 있잖아요. 전부 레진 아트에 쓸 수 있어. 레진에 쓰는 거는 네일에 쓰기 조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일에 쓰는 거는 전부 레진에 쓸 수 있어. 그래서 셀프 네일을 했던 저로서는 레진으로 쉽게 넘어올 수가 있었고요. 뭔가 셀프 네일이라고 얘기할 만한 걸 처음 해본 건 중학생 때? 그때는 이제 다 매니큐어였죠. 제가 젤로 넘어간 시기는 대학교 들어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솔직히 젤 네일도 초기 비용이 좀 큰 편이잖아요. 왜냐면 뭐 램프도 사야 되고 젤도 사야 되고 꾸미고 싶으면 뭐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거기서 네일 재료들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죠. 램프도 사고 막 선램프 저렴한 거 3만원짜리 이런 거 사고 세트에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런 젤, 통젤들 사고 뭐 재료 이만 거 사고 이런 조그만한 몰드 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젤 네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3번에도 격가지들이 많아요. 저는 셀프로 연장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연장까지는 할 수 있죠. 왜냐면 손톱이 저는 좀 네일 바디가 짧은 편이라 옛날에는 무작정 길렀는데 이제 기르기만 하는 걸로는 솔직히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하게 됐고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아트적인 면이거든요. 여러분 이타 네일이 뭔지 아세요? 약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오타쿠 네일이에요. 이렇게 손톱에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마이 전배 그냥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마린짱도 있고요. 마린짱 2개. 뭐야 마린짱이 3개나 돼. 이때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보다. 하나코군, 네네짱, 템파키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3-3은 3D 아트입니다. 이제 3D 아트란 아크릴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파츠를 만드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손톱에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사이즈는 손톱만 하죠. 그냥 뭐 별건 없고 이 정도?
그리고 다음 4번 뭐냐면요. 이건 사실 취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저는 이걸 취미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취미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집에서 취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그림 그리기가 많은 사람들의 취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전공일 뿐이고. 근데 이제 전공적으로 그리는 취미랑 취미로 그리는 취미랑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되게 오랜만에 꺼내는 취미인데요. 뭔지 알겠어요? 짠! 맞아요! 우쿨렐레. 사실 튜닝도 안 돼 있을 건데. 이게 뭐더라? 우쿨렐레도 2019년에 시작했나? 2020년? 저의 소중한 코드표예요. 이거 아마 우쿨렐레 샀을 때 같이 왔을걸요? 옛날 브이로그에 우쿨렐레들이 나온 적이 좀 있죠? A long, long time ago, there was a volcano living all alone in the middle of the sea. 이건 엄청 기본 코드만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닌 것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Picture, picture, smile for the picture, poses your brother, want to be a good sister. Now I'm here, blinking in the starlight. Now I'm here, suddenly I see, standing here is all so clear. I'm where I'm meant to be. 대충 다들 이런 로망 있지 않아요? 기타 치고 싶고 베이스 치고 싶고 근데 그거는 아직 좀 허들이 너무 높아서 우쿨렐레로 시작을 해보았다 라는 거죠. 고등학교 친구 중에 우쿨렐레를 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야 다음에 내가 우쿨렐레 배워가지고 니랑 듀엣하자 말만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 미진아 빨리 우리 우쿨렐레 듀엣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보치더락 보고 나서는 약간 일렉 기타 쳐보고 싶고 뭐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끔 가다가 피아노 쳐요. 다음 6번은 약간 좀 말하기는 양심의 털복숭이 같긴 한데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독서입니다. 내가 취미를 독서라고 말하면 엄마가 태클을 걸겠죠.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뭔 취미가 독서냐고. 하지만 저 읽을 땐 읽는 여자라고요. 근데 제 독서는 정말 편향된 독서거든요. 소설밖에 안 읽어요. 옛날부터 그랬어. 저는 아직도 추리 소설밖에 안 읽어요. 그 추리 소설 중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부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사실 신참자랑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거 두 개는 고딩 때 읽은 것 같은데 시리즈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어서 다시 빌려왔고 제가 처음 읽었던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붉은 손가락이었거든요. 학교 도서실에 있어서 읽었어.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막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이랑 추리 소설이랑 되게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막 야자 시간에 책 읽고 그랬거든요. 공부 안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다가 책 좀 읽다가 공부하다가 그래서 저는 무려 초, 중, 고 전부 다독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지 묻는다면 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아랜드도 좋아하고 로알드 달도 좋아하고 6번 독서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게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취미다. 그러나 우리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다. 뭐냐면 바로 드라마 보기입니다. 전 영화는 잘 안 봐요. 온리 드라마. 근데 저는 드라마도 진짜 1드밖에 안 봐요. 한드 안 봅니다. 중드 안 봅니다. 미드 안 봅니다. 영드 안 봅니다. 온리 1드만 합니다. 제가 아까 좋아하는 책 취향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그런 추리물, 수사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드라마가 탐정 드라마
드라마가 진짜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일들에 입문을 하게 됐고 추리, 수사물을 기반으로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되고 좋아하는 배우들이 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장르도 맛보기 하고 있는 그래서 7번 일본 드라마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8번 7번이랑 좀 비슷한데요. 애니 보기 짜잔 와 다음은 아니고요. 애니 좋아합니다. 제목 말하면 다 아는 애니들도 보고요. 제목 말하면 오타쿠군 하는 애니들도 보고요. 제목 말하면 하는 애니들도 봅니다. 제목만 그럴 뿐 정말 좋은 애니라고요. 9번째로 얘기해볼 취미는 사람을 좋아하는 덕질이랍니다. 그게 취미야? 네, 취미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그게 취미가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덕질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사실 둘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 팝으로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 팝으로 시작을 해서 K-팝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K-팝 풀풀 퍼져 던지고 저는 자유로워졌답니다. 지금 현재는 미나랑 우유짱 이렇게인데요. 이제 7, 8, 9 보시면 일드 보고 애니 보고 일본 아이돌 좋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는 10번 일본어입니다. 이것도 취미죠. 완전 취미죠. 어학 공부를 취미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취직하기 위해서 토익을 따야 된다 라거나 뭐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JPLT를 따야 된다, HSK를 따야 된다 하면 이제 취미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 취준 활동이라고 보면 되니까. 저는 근데 일본어가 진짜 그냥 순수 취미 활동이거든요. 일본어를 시작하게 된 건 일드랑 애니랑 아무리 봐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만 있었지 실천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 자막이 나오니까. 그냥 뭐 작업하면서 작업 영상으로 틀어놓는데 자막을 안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 일본어 공부하고 싶다 이 정도 마음은 있었죠. 근데 내가 일본 아이돌을 좋아하게 됐다. 근데 그 아이돌이 지아돌이다. 그럼 뭐다? 한국인 팬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자막이 없다. 오로지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듣다 보면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일들을 보고 아무리 애니를 봐도 일본어 실력이 진짜 빵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니까 평균적으로 느는 속도가 숑 이런 느낌이라면 저는 조금 이게 가팔랐던 것 같아요. 워낙 인풋이 많은 상태였으니까. 워낙 인풋도 많고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인풋이 들어오는 상태니까. 21년도일 거란 말이죠. 21년에 우유짱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 무대에 서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우유타오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이것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즈히로 탄토의 우유타오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리고 사실 언어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전 영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언어로서의 영어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진짜 마지막 취미는 바로 유튜브. 네, 취미생활이에요. 진짜 취미생활이에요. 왜냐? 나는 유튜브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채널이기 때문에 정말 취미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취미생활만 벌써 5년째네요. 봐주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되는데 그죠? 최근 들어서는 제 유튜브를 조금 꾸준히 봐주시는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지인이 아닌 사람이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미가 처음에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막 더 땡겨서 또 가다가 막 이렇게 이런 주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유튜브를 보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막 영상을 이만큼씩 올리고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편집 환경도 더 열악했는데 키보드도 없이 아이패드 모니터 톡톡톡톡 쳐가지고 자막을 쳤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되게 안 하던 시기가 있어. 그러다가 또 하던 시기가 있고 또 그러다가 지금 되게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이게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도 이제 컴퓨터로 넘어와서 컴퓨터로 하고 자연스럽게 영상 퀄리티도 조금 올라갔나?
몰라? 올라갔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봐주시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더 신이 나서 이것도 찍고 싶고 이것도 찍고 싶고 이것도 올리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것들도 늘어나서 이렇게 좋은 선순환이 돌고 있다. 언젠가는 유튜브가 취미생활이 아닐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 근데 다들 막 그러잖아요. 몇 년 뭐 했는데 구독자 얼마 안 되면 때려치워라. 이건 이제 더 이상 클 수 있는 채널이 아니다.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오로지 취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나는 유튜브로 돈을 벌겠어! 이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5년째 구독자 200 그새 한 명 늘었다. 290명이면 어제까지 289명이었거든요. 그거는 짤이지. 목표를 수치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유튜브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일단 이제는 수치로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맹목적인 목표 말고 그냥 커다란 꿈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꿈.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 11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와, 취미 참 많다, 그죠? 근데 이 취미들이 전부 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할 수 있거든. 잠깐! 깜빡했다. 나의 마지막 취미. 유튜브를 마지막 취미로 이렇게 대미를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나의 찐막 취미는 바로바로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해도 친구들이랑 하는 거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게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라고 물으면 PC 게임은 테라리아 제일 좋아하고요. 콘솔 게임, 닌텐도 게임은 젤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봉. 그럼 다시. 이렇게 저의 12가지 취미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뭔가 활동적인 야외 나가서 하는 취미는 없네요. 근데 이제 제가 취미가 되게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레진이나 네일이나 그림이나 뭐 뜨개면 뜨개도 포함해서 이런 걸 내가 찍어서 올려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분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여기 제 채널에 올리잖아요. 연유 채널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와. 근데 레진, 네일, 그림, 뜨개는 전문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중구난방 유튜버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내 채널을 봤을 때 내 영상을 볼까?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을 좋아해서 그분이 하는 것들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걸 재밌게 봐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거죠. 이제는 조금 보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는 단순 취미라고 했지만 어쨌든 상호작용이 있는 취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특히나 만약에 내가 그냥 브이로그만 올리고 이러는 사람이면 감성 채널로 좀 갖고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막 브이로그도 찍었다가 게임도 했다가 막 실없이 이렇게 수다도 떨었다가 뭐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뜨개라 쳐. 그래서 뜨개를 하는 걸 보고 또 뜨개를 하게 되면 영상이 또 되게 차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분한 뜨개 영상을 보고 내 채널에 들어왔어. 그런 거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브이로그나 뭐 또 특히 게임 같은 거나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좀 별로지 않아요? 저는 되게 다 구분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정이 다 따로 있어요. 유튜버 보는 계정, 뭐 연예인 보는 계정, 뜨개 보는 계정, 레진 보는 계정, 네일 보는 계정, 3D 보는 계정 다 따로 있단 말이지. 저는 그 알고리즘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보려는 영상이 주가 아니면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면 보게 되지 구독을 해서 꾸준히 보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겠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 저의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보시고 싶으신가요? 수요가 있을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나 말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다른 저의 여러 취미들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으면 괜찮다, 별로면 별로다라고 알려주십사. 이렇게 손을 비빕니다. 안녕.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빠이. 안녕.